오늘은 이제 관계의 언어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멋진 후기를 좀 담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세아로로님, 또 꿀떡맘님, 소망님, 우리 현아님까지 아주 이분들의 이런 댓글들이 레슨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큰 힘과 의지가 됩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아마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 책에 한 장씩 꾸준히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화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부부 대화가 더 부드럽고 또 안정적이고 따뜻할 수 있을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유튜브에 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놓치시거나 또 다시 보기 원하신다면은 운전길에 또는 이렇게 집안에서 일하시면서 또는 간단한 업무 보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분 포인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번 질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참여도 테스트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5월 5일이 어떤 날인지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어린이날, 맞아요. 여러분 다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또 집에 아이가 있어갖고 어제 모처럼 또 축제도 좀 다녀오고 오늘도 어디 북 어린이 책 축제 이런 데도 좀 다녀왔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참 참여도 좋으니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퇴근하고 아니면 이제 남편이 퇴근하거나 여러분 이제 퇴근했을 때 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의 얼굴빛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근데 배우자가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무심해 보여요. 이때 여러분 솔직하게 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A인지 B인지 한번 답변해 볼까요? 첫 번째, 또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다. B는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본다. 여러분 A인가요? B인가요? 우리 하늘바라기님, 여기 하늘바라기, 현아님, 유미님은 또 A라고 해주셨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지님과 호금이님은 또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유미님처럼 이제 첫 번째, 저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왜 저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지. 회사에서 나쁜 일이 있었나 보지. 아니면 아이랑 뭔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읽기라고 합니다. 그쵸. 대개는 A일 확률이 높죠. 네. 마음 읽기.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내가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느낌과 짐작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 그쵸. 이때는 뭐가 중요한가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마음 읽기는 여러분 굉장히 빨라요. 바로 보자마자 딱 판단이 되니까. 하지만 동시에 실수가 많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우리 B를 좀 살펴볼까요? 남편이나 또는 배우자의 기분이 안 좋을 때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본대요. 이거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파악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갖는다는 표현이 다시 관심을 갖는다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는 나보다는 너 누가 중요한가?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마음 헤아리기는 사실 조금 느립니다. 네, 느리지만 내가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빠르게 판단하기보다 좀 종합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A가 나쁘다, B는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둘 다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물론 우리가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래도 B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여러분이 노트나 이런 곳에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헤아리기 언어랑 언어란 같이 한번 좀 따라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마이크 안 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과 상대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을 담아 질문하는 것. 중요한 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신, 나와, 또 누구? 상대.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이따가 좀 얘기할 건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막상 나의 마음은 신경 안 쓰는 그런 분들도 좀 계세요. 균형이 좀 깨진 거죠. 나와 상대방도 중요하고, 뭘 가지고? 궁금증. 부부 사이에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호기심, 궁금증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궁금하지 않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잖아요. 상대방이 궁금해하면서 뭘 한대요? 질문.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또 요청해보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맞아. 마음 읽기는 좀 빠르게 판단하는 거. 마음 헤아리기는 좀 물어보는 거. 그러면 우리 소장님, 좋아요. 알겠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지금 그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봐볼까요? 한번 쓱 봐볼게요. 일단 이쪽, 왼쪽은 마음 읽기의 언어고, 오른쪽은 마음 헤아리기 언어인데, 자, 이건 1번, 이건 2번. 여러분, 어떤 언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지, 요 1대 1번과 2번의 비율을 한번 조금 적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나는, 우리 집은 마음 읽기는 한 5번 하고, 헤아리기는 한 1번 정도 한다. 5대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대화 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우리 유미님 3대 7. 헤아리기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는군요. 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만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호금이님, 꿀떡맘님이 7대 3. 저번 주 강의 듣고 바뀌었다. 유미님 3대 7이 아니고 7대 3. 감사합니다. 정정해 주셔서. 우리 꿀떡맘님도 7대 3인데 저번 주 강의 듣고 바뀌었다. 아마 그 마음 헤아리기가 조금 더 올라왔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또 우리 하늘바라기님은 6대 4. 호금이님은 9대 1. 좋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관계가 좀 좋지 않고 우리 사이에서 오해가 많다는 거는 우리의 대화의 패턴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실수, 어떻게 보면 너무 판단하는 말들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가 좀 기분이 나쁠 때, 또 표정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 아니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슝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좀 한마디 말도 할 법한데 그냥 슝 지나가면은 이때 어떤 말 하나요? 이렇게 진짜 무관심해. 나를 우습게 보고 있잖아.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과 말, 표현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마음 헤아리기 언어를 좀 볼까요? 요런 말 들으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무관심하게 있는데 얼굴 좀 펴 이런 말이 아니라 기분이 좀 어때? 무슨 일 있었어? 또 제가
아니, 내가 오늘 레슨 수업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원래 다 그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말인지 좀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해 준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또 이제 방어하거나 회피하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이제 남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남편이 뭐 넌 잘했어? 됐어. 나중에 얘기해.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한다면 당연히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좀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공감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미 똑같은 말을 해도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배우자가 해주냐 안 해주냐의 초점을 넘어서 내 말은 어떤가? 네, 여러분의 말은 남편이 말을 할 때, 또 아내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제가 요 페이지는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레슨 끝나고 요 톡방에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하고 복사해서 지금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나의 대화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겠죠. 뭐 아내가 남편이 힘든 얘기를 할 때 여보 좀 회사 일이 쉽지 않네. 이번에 김 부장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우리가 뭐 조언하고 그냥 바로 충고하기보다 어떤 얘기인지 더 듣고 싶어.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조금 더 물어본다면 정말 우리 헤아리기 어렵지 않겠죠. 또 남편이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예를 들면 좀 화가 났을 때, 좀 삐졌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분들이 아이고 네가 그럼 그렇지 아니면은 뭐 야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이런 표현들 조심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그 부분 내가 미안해. 이 부분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이런 식으로 좀 사과하거나 약속하는 말들을 한다면 아무래도 또 당연히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말. 시키는 대로 해. 이거는 우리 아내분들이 특히 요 집안일에 있을 때 되게 많이 하세요. 예, 남편이 좀 간만에 좀 설거지 좀 하고, 사실 간만에 하면 안 되고 평소에 좀 잘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안 하시던 사람이 가끔 하면은 또 나름 기특한 면도 있죠. 그렇게 늘려가는 건데, 문제는 요런 표현들이 그런 남편의 어떤 열심, 노력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말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아니, 수세미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좀 시키는 대로 좀 해. 이런 말 들었을 때, 과연 더 잘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주면 좋겠죠?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말로. 여보, 설거지 할 때, 유미님이 반성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말로 조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설거지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좀 힘들면 나중에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탁하는 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자주 하는 말 먼저 한 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마음 헤아리기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 2분 정도 하시는 거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이거 진짜 내가 자주 하는 말인데 내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인데 하는 거 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거를 마음 헤아리기로 바꿔보는 연습해 볼게요. 한 2분 정도 볼까요? 우리 하늘바라기 님이 저는 마음 읽기를 사용하면서 신랑한테는 마음 헤아리기를 바랐네요. 야,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게 벌써 마음 헤아리기를 잘 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벌써 나의 말을 조금 객관화해서 보고 또 상대방에게 바랬던 것들을 파악한 거 너무 잘하셨죠. 네, 우리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달라지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타자 치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정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마음 읽기 언어를 적어보고 이걸 헤아리기로 바꿔보는 거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적어주세요. 좀 어떤 게 있을까? 다 널 위하는 말이야. 사실 저는 이 말 되게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될 것 같아? 아, 당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좀 굉장히 빠른 조언이자 충고죠. 이 말 대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널 위하는 말이야 대신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조금 더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봐 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널 위하는 말이야 보다는 여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우리 꿀떡맘님이 적어주셨는데 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쵸? 우리가 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만 보면 당연히 좋아할 사람 없겠죠. 당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같이 조율해 가는 거.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조금 힘듭니다. 빨리 시키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 배우자는 아이도 아니고 또 내가 시키면 하는 어떤 부하도 아니고 또 컴퓨터도 아니니까 그 감정을 함께 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금이 님이 생각 좀 하고 질문해. 근데 그 부분은요 남편분들도 조금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그냥 너무 쉽게 아내에게 질문하기도 해요. 저도 그랬고 아내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서랍 열면 있는데 그거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질문만 하면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그칠수록 상대방의 행동은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하늘바라기 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해? 많이 쓰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미 님이 밥 먹고 설거지통에 그릇 좀 담아달라고 했잖아. 다음부터 밥 다 먹고 설거지통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설거지 할 때 힘들거든. 부탁해.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은 남편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간단하게 요 2장의 핵심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 마무리하면서 마칠게요. 마음 읽기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도 중요해요. 우리 아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특히 아이들 또는 남편에게 맞추느라고 진짜 내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질문들 살펴보면서 균형 맞추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의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이 이거 좀 궁금한데요 하는 것들 번호 한번 적어주세요. 순서대로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궁금한 질문을 하나 적어주세요. 꿀떡맘님이 3번. 좋아요. 3번. 하늘바라기님은 2번. 호금이님도 2번. 좋습니다. 2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선진님도 2번. 홍님도 2번. 유비님이 3번. 한 두 분 정도 더 기다려 볼까요? 지금 12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유미님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아직 얘기 안 해주신 분 현아님은 또 몇 번이실지 궁금합니다. 미스터 주님과 우리 또 누가 계시죠? 홍명님, 아즈라님, 진아님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즈라님 2번. 오, 좋아요. 현아님 4번. 아하, 4번도 나왔고. 자, 그러면 5초 세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 4, 3, 2, 1, 그만. 자, 그러면 우리 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50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 50분이 되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감정이 서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여러분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감정이 서툴다는 게 여러분의 감정이 서툰가요? 아니면은 남편분의 감정이 서툰가요? 어때요? 일단 내 자신의 감정이 좀 서툴다. 나의 감정이 좀 서툴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 감정, 대부분 이제 자신의 감정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네요. 이것만으로도 일단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사람을 뭔가 탓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좀 돌본다. 우리 호구미님은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굉장히 표현이 좀 어려운 남편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좀 여러분의 이야기 공감된다면은 숫자 1번 한번 적어주세요. 영현 씨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은 뭔가 시키는 건 잘하지만 스스로는 잘 하진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를 조금 난 좀 소심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원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할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중요한 게 좀 빠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그리고 우리 영현 씨는 또 엄마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엄마도 좀 지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현님은 뭐 살림도 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하지만 뭐 하나 이렇게 특별하게 보람이 느껴지거나 뭐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여러분과 좀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자,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미러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미러링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거울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애기들 진짜 애기들, 말도 못하는 애기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애한테 예를 들면은 아이고 속상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은 그런 말과 또 엄마의 표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데, 그런 아이한테 말을 걸거나 뭐 그 아이가 뭐 할 때 아이고 심심하구나, 이것 봐 이건 볼펜이야,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 1번, 별로 없을 것 같다 2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이 책을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좋은 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갓난 아이에게도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제 좋다, 싫다, 이 두 개의 개념만 있는데, 주로 이제 엄마가 주 양육자니까 이렇게 보호자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속상했구나, 아이고 기분이 좋았어, 이때 좀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기들은 자기 마음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요게 이제 기본인데, 그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세심하게 엄마가 표현해 주면은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아이들은 더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언어화해서 표현해 주면은 거기에 또 의미를 더 얻게 된다고 해요. 지금 갓난아기 키우는데 맞아,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지금 기분이 좋구나, 아이고 지금 기분이 설레, 와 너무 기대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 표현이 서툰 분들은요, 참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미러링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것은 뭐 미숙하다, 뭐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의 헤아림을 우리가 많이 받지 못했구나. 아까 보니까 2번이라고 해주셨던 누구가 계셨죠? 우리 홍님, 또 선진님, 호금이님, 하늘바라기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께 또는 나의 남편에게 그런 헤아림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웃거나, 그쵸? 아니면 뭐 짜증내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요 한 3개 정도의 표현밖에 우리가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감정을 조금 잘 읽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 헤아리기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만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2번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나 자신에게 좀 많이 헤아리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가지로 좀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나를 부르는 이름을 좀 정해보세요. 그냥 전 유일이니까 유일아라고 하면은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익숙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어색하다면은 약간 나만의 애칭 같은 걸 지으면 좋아요. 뭐가 좋을까? 한번 좀 정해볼까요? 나를 부르는 애칭 뭐가 있으면 좋을까? 저는 이제 꿈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좀 귀엽게 꿈돌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부르는 애칭을 한번 정해볼까요? 자기 이름도 좋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또 친구들이 자주 불러주던 별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이쁘나 이쁘나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꿀떡맘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정해보고 두 번째로 물어보세요. 아까 우리 마음 헤아리기의 핵심이 뭐였죠? 여기 위에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또 궁금증을 담는데요. 여러분이 뭔가 답답하거나 화가 났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쁘나? 기분이 어때?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마음에 내 감정을 얼마나 잘 아는지 굉장히 우리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유일아 요즘 기분이 어때? 또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남편에게 또는 뭐 아이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그거를 바로 반응하기보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기분이 어때? 현아야, 너 지금 기분이 어때? 호금아, 선지야, 홍아, 유미야, 지금 기분이 어때? 그때 우리가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또가 뭐가 있을까요? 억울해. 어렵죠. 맞아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터넷 같은 곳에 감정 종류라고 쓰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 슬픔, 그리움, 질투, 불쾌, 권태, 뭐 부끄러움, 기쁨, 박진감, 설렘, 처럼 감정에 대한 그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책을 볼 때도 그 감정 사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짜증낼 때, 막 화낼 때 그거를 그냥 화내지 마 이게 아니라 이 감정책을 보면서 너 지금 어떤 기분이야? 억울했구나. 섭섭했구나. 또는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좀 뭐 예를 들어 짜증이 났구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데 못해서 답답했구나. 이렇게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은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는 그걸 좀 해주는데 막상 진짜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많이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보면서 여러분 지금 감정 표현이 좀 서툴다고 하셨던 분들 잘 떠올려 볼게요. 최근에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남편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대화일 수도 있어요. 이때 진짜 내가 그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났을 때 그 마음에 진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그거 한번 적어 볼까요?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 마음도 그냥 마음 읽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짜증나니까 화내지 뭐. 답답하니까 뭐 잠 자지 뭐.
그렇게 마음 읽기가 아니라 헤아리기. 난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가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좀 몇 가지 예상되는 거지 읽어볼게요. 뭐 좀 그리움도 있을 수 있죠. 또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정말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또 두려움이 있었을까? 좀 약간 혼돈, 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랐을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우리 유미님이 얘기했던 서운함. 맞아요. 유미님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서운함, 인정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좀 원망, 우리 하늘바라기님은 정말 이제 닳고 닳아서 지침, 꿀떡맘님이 너가 한 육아 방식 다 잘못됐어. 맞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분노.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조금 세밀하게 읽을수록 우리의 표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정리할게요.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것은 결국에 화내거나 울거나 아니면 웃거나 이렇게 표현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감정 언어들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 내 감정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자주 묻는 것도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께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요즘 어떤 감정이 가장 많으세요? 어떤 기분을 자주 느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미님이 감정카드가 있더라고요. 구입했어요. 네,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끔 그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은 진짜 잘 챙기거든요. 막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어떻게든 하고 싶고,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은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왜 그럴까? 우리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제가 보면서 좀 생각나는 분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 볼게요. 우리 아까 미러링에 대해서 좀 배웠죠. 미러링이 뭐냐면은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찡그릴 때는 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뭐가 불편해?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행동가 미러링이고, 이런 헤아림, 읽어주기를 많이 받은 아이는요, 안정애착으로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 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은 다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뭐가 속상하니? 뭐가 어떤 게 힘들어?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왜 울어? 왜 우냐고. 그만 울어. 뚝 하신 것도 있어요? 맞아요. 물론 뚝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마음 헤아리기 해주고 뚝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울어? 그만 울어. 뭐가 무섭다고. 너가 잘못을 한 거잖아. 이렇게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경험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는요,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보호자가 자기를 좀 알아주길 바란대요. 근데 바라주지 않고 계속해서 억누르고 내 감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해서 뭘 받고 싶을까요? 이 관심, 헤아림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이 부분 진짜 약간 눈물 났는데, 이런 감정을 받으면은 이런 그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계속 판단, 왜 울어? 그만 울어.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걸 받으면 무존재감을 느낀대요.
아, 나는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사람들은 다 날 귀찮아하는구나. 사람들은 다 날 버거워하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구나. 너무 아픈 이야기죠. 이걸 이제 원초적 수치심이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근데 자라면서 결국에 뭘 하냐면요. 이걸 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 미러링. 다시 한번 시작. 역 미러링.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한대요. 엄마 표정을 보면서 엄마 괜찮아? 엄마 뭐해? 엄마 기분 나빠? 근데 엄마가 이제 무표정으로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 미러링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이가 받지 못하자 어떻게라도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엄마한테 가서 아이가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철이 빨리 든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억지로 웃고 또 눈치를 계속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불편해도 엄마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심지어 엄마를 안아주고 그래서 부모한테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역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이 역 미러링을 겪은 아이는요 성인이 돼서도 비슷한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고 내 감정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뭐만 중요하게 여겨요? 상대방의 마음만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그 헤아림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자랐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만 챙기고 자기는 돌보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좀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이 타인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 존재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관심 있게 돌봐주거나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에게만 집중을 하는 게 요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분이 그렇다면 정말 그 상처에 대한 분명한 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 헤아리기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다, 제가 좀 이래요 라고 한다면 내 마음 헤아리기.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던 나한테 좀 물어보고 어떤 기분인지, 내가 지금 무시받고 있는 기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보시고 또 그때도 생각해 보세요. 무시받는 기분이 드는 게 꼭 나쁜 걸까? 아니 무시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무시받는다는 이 기분이 과연 정확한 기분일까? 나의 오해는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무시받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에 내가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관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나의 배우자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어? 지금 무슨 생각이야? 라고 좀 헤아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얘기하면은 딱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자꾸 무시받는 기분이 든다면 10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시받는 기분이 든다. 근데 한번 이 질문을 한 게 우리 아까 보니까 현아님이셨는데 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 정말 나를 무시했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진짜 남편이 나를 무시했나요? 아니면 남편에게 물어봤나요? 남편 질문이요? 그럼 이제 아내로 바꿔볼게요. 아내가 정말 나를 무시했나요? 아내에게 물어봤나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사실 무시했더라도 아니라고 할 텐데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게 느꼈대요. 자, 우리 아내분들 또 우리 남편분들, 자 지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내 친구가 자꾸 시계를 봅니다. 네, 자꾸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해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번 지금 바로 적어주실래요? 바로 딱 생각나는 거.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지루한가? 우리 꿀떡마님 좋아요. 바쁜가? 또 뭐가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뒤에 일이 있나?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너무 잘하셨고요. 이런 질문들이 가지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유미님이 제가 원하는 답을 좀 해주셨어요. 집중 안 하네. 집중 안 하네. 이건 뭐예요? 나랑 있는 게 재미없나? 그쵸? 근데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마음 읽기인가요? 마음 헤아리기인가요? 마음 뭘까요? 읽기.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쉽게 판단해서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쉽게 마음을 읽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마음을 읽는 거죠. 또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읽어내고 읽기까지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인지라 읽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읽은 걸 사실로 단정하는 게 문제예요. 예. 요게 진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나 스스로도 난 참 별로야. 나는 못해.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날 싫어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은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라고 뭘 했어요? 마음 읽기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사실로 단정 짓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리적 융합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멋진 문장을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께도 굉장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관계를 망치는 것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실로 단정 짓는 심리적 융합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 아까 현아 남편님이 아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좀 무시받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기분이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 그럼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내가 나 무시하네? 그럼 그때부터 아내의 모든 행동이 무시로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해도 그 말들이 비꼬아서 들리고 왜곡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실과 생각을 잘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바라기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좀 볼게요. 자존감이 떨어지니 자동으로 마음 읽기 해버리고 단정 짓는 것 같아요. 야, 정말 그쵸. 그럴 수 있죠.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 자존감이잖아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래, 남들도 안 좋아할 거야.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또 단정 짓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좀 마음 헤아리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헤아리기. 나는 왜 지금 힘들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려운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식으로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시하는 기분이 든다면 그게 정말 기분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잘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어렵다면 마음의 헤아리기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무시받는 기분이 드는데 당신이 날 무시한 거야? 되게 직접적이죠?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내분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나 그런 의도 없었는데? 그렇게 느꼈어?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점점 더 좀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볼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음 헤아리기를 이 책에서는 버튼을 킨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버튼을 끄고 있는 거예요. 마음 읽기 버튼만 켜져 있고 버튼을 끄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 헤아리기 버튼을 켤 수 있을까? 우리 하늘바라기님처럼 자존감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마음 헤아리기를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꿀떡맘님처럼 이렇게 남편이 육아 방식이 잘못됐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화가 나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마음 헤아리기 버튼을 켤 수 있을까? 또 유미님처럼 상사가 탁 나한테 인정해주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속상하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마음 헤아리기 작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우리 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카페 지금 제가 카톡에다 올려놓을게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딱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댓글 쓰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 오늘 레슨 어떠셨는지 후기 남겨주시고 또 질문들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함께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 마지막으로 코어 리턴 9기가 모집 중입니다. 코어 리턴은 저희가 행복한 남편 연구소에서는 부부 회복 컨설팅이자 프로그램인데 이제 마지막 기수로 이번 달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텐데 마지막 기수에 여러분들을 또 초대하고 하고 있으니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분까지 레슨 마쳐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여러분 1번, 5번, 6번 중에 좀 궁금하신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할게요. 요거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행복한 남편 연구소이다 보니까 우리 현아님과 꿀떡맘님 예전처럼 님도 5번 해주셨는데 요거 제가 이야기 간단하게 마치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네, 사랑의 유통기한. 예, 있죠. 이게 뇌과학적으로 또 많이 설명이 됐죠. 보통 이게 며칠 정도 간다고 하나요? 예, 300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 호르몬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런 이제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려지는 게 뭐 도파민, 또 페닐에틸아민 이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한 300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18개월에서 30개월 요 사이면은 사실 요 호르몬이 거의 다 줄어든대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이건 사랑의 유통기한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열정의 유통기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연애의 지속 감정, 막 이 심장이 뛰고 막 보면 설레고 요런 작용이 되는 기간이 300일이다. 300일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은 약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숙하고 온화한 사랑은 더욱더 깊어진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이 깊어지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요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참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관계 안에서 서로 발전을 한대요. 네.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은 상대방의 그 마음에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근데 우리 이 마음 헤아리기는요, 공감에다가 인지적인 내용도 추가한대요. 예를 들면은 당신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런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와 같이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 인지적인 내용, 좀 사실적인 내용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과연 우리가 정말 남편과 아내와 조금 더 깊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더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 책이 소개를 하는데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상의 작은 관심과 반응.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일정과 일정. 여러분, 깜짝 질문. 오늘을 쉬었으니까 내일 남편에게 뭔가 특별한 일정이 뭐가 있나요? 평소와 다른 일정이 뭐가 있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일 남편의 일정 하루가 어떻게 되나요?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참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참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좀 결국 헤어지는 부부들 있죠. 헤어지는 부부들은 3번에 1번, 그러니까 3번의 어떤 요청을 하면 딱 1번만 들어준대요. 그러나 관계가 나날이 깊어지는 부부는요, 10번 중에 8.5번, 8.6번.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를 그냥 무시하는 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부부는 결국에 헤어지게 되고, 그 말을 좀 주의 깊게 듣고 또 그 말에 잘 반응하는 부부는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 당연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늘리기.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고 맨날 똑같은 하루만 반복된다면은 사실 우리 안에서 발전이라는 단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유지, 현상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행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들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또 작은 여행, 또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경험들, 뭐 1년에 한 번쯤은 뭐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작은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늘리게 되면은 약간의 그런 흥분과 즐거움이 만족도를 높이고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번째, 각자의 경험으로 서로를 자극하기.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 3번째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연구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감정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배우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도 심리 상담 전공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내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자극을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또 뭐 아이에 대한 거면 아이에 대한 거, 여러분 취미면 취미, 이렇게 새로운 경험으로 서로를 함께 좀 자극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인데 상대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기. 네, 분명히 우리 남편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꼭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정말 꿈일 수 있고요. 깨끗한 집에 사는 게 꿈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배우자의 꿈을 우리가 응원하고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반년 가까이, 이제 한 1년 가까이 많은 아내와 남편들을 만나면서 관계 회복을 돕고 있는데, 예쁜 말과 뭐 다정함, 뭐 어떤 말하는 법, 사과 잘하는 법, 이런 것보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게 꿈입니다. 꿈.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특별하게 뭐 반찬 잘해주기, 아침 인사하기,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또 함께 무언가 더 추억을 만들고 또 그냥 정체되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으로 또 서로를 더 자극하고 또 무엇보다 상대의 꿈을 응원하고 또 성장시킨다면 좀 관계는 더욱더 남자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도 레슨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관계의 이 마음 헤아리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인지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거고요. 아까 보내드렸던 이 댓글에다가 여러분 궁금한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또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뭐 옆집 친구 또 언니 동생들 많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법들을 매일매일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